독일의 한 언론이 전 세계 유명 정치 지도자와 스포츠스타를 포함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조세 회피를 도와준 파나마의 한 법률회사 내부 자료를 입수한 건데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을 포함해서 한국인도 195명에 달합니다. 네.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상당한 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독일의 한 언론이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연루된 의혹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노태우 대통령 장남이 예. 그 영국령의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1달러의 자본금의 페이퍼 컴퍼니를 2012년도에 3개를 세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세운 의도가 어떤 비자금이나 이러한 자금의 어떤 그런 출처를 숨기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게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막대한 비자금 관용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페이퍼 컴퍼니는 첫째로 이제 탈세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금 은닉이나 세탁의 의도가 많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홍콩의 경우 노 대통령의 장남이 이혼 소송을 할 때 홍콩에서 재산 공개 명령을 부인 측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그때 당시에 홍콩에 어떤 재산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홍콩에서 그 재산의 공개를 요구했을 정도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국세청이 탈세 의혹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역외 탈세 조사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 자금을 갖고 거기서 탈세한 거에 대해서 국가 간의 어떤 정보의 교환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탈세 의혹이라든지 자금 세탁의 의혹을 잡아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조금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이건 범죄적으로 봐서 이것을 좀 수사를 한다고 하면 과거보다는 이렇게 탈세 의혹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범죄 의혹으로 이걸 수사를 한다면 보다 더 이게 명확해질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금감원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어떤 식으로 좀 약간 수색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어떤 자금을 은닉했는지 아니면 불법 자금 또한 다른 회사 자금을 유용했는지 이런 조사인데요. 그런 조사는 실질적으로 자본거래법에서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이런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적인 어떤 기대 수준하고는 상당히 그런 어떤 처벌 수위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연루가 돼 있고요. 또 유명인들도 많이 포함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시진핑 수석의 어떤 매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총리의 부친도 그 다음에는 성룡이라든지 메시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어떤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의 세탁, 은닉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세적인 측면, 자금의 은닉, 세탁의 목적 이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가 됐고 폭로까지 된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한데 봤더니 관련 내용이 1,000만 건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150만 건이 이번에 엄청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이게 유출이 된 것이거든요. 이제 모세 폰세카라고 하는 이러한 회사에서 사실은 이 회사가 꼭 자동차 회사처럼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판매하는 회사, 또 은닉하고 이런 것들을 유지 관리해 주는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자동차만 팔았지 이렇게 은닉에는 관여를 안 했다 하는데요. 사실은
자동차처럼 이러한 그 계좌를 불법 계좌를 판매 관리해줬다는 이러한 의심을 받을 수 있고요. 브라질의 검찰청에서는 이 그 회사가 자금 세탁소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떤 주장할 정도로 어떤 이런 그 세계적인 회사고요. 또한 이 회사는 1986년도에 개설이 됐는데 현재에도 한 40개국에 500여 명의 직원이 있는 그러한 그 세계적인 그런 이 부분의 전문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파나마 자체에도 관심이 네네. 쏠리고 있는데 네네. 그 이전부터 뭐 돈 세탁의 천국이다 이런 오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기도 우리 이제 이번의 경우에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이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네네. 자꾸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국에서의 규제가 강해지고 또 이쪽의 지역이 규제가 강화되면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 계좌가 옮겨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창립자가 파나마 사람인데 네. 파나마에 또 이렇게 계좌를 옮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번 폭로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검은 돈의 해외 은닉, 네. 여기에 탈세를 막는 방법들이 좀 그 대비책이 강구돼야 할 텐데요. 네. 보니까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이라는 것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일단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이라는 건 이제 양국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과 한국 간에 그래서 미국의 사람이 한국에서 금융 활동을 한 것을 미국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서의 어떤 세금을 납부했다든지 계좌를 개설한 그러한 내역들을 그 상대방 국가에 통보해 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법적인 보완이 안 돼서 사실은 이제 내년도부터 실행이 될 것이 지금 현재는 불확실하고 2018년도부터 지금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이번에 어떤 이런 그 페이퍼 컴퍼니의 문제가 2010년도에 조금 나왔고요. 2013년도에 나왔고 지금 2016년도 계속 지금 3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2018년도 이렇게 이제 미국과 또 타국과의 어떤 그 금융 정보가 이렇게 자동화로 이 정보를 받게 되면 이 문제가 지금보다는 더 확실하게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아까도 보입니다. 대표님께서 처음에도 이제 그 여기에 탈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잡기가 힘든 게 네네. 조사하기 힘든 게 네. 정보가 부족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행이 된다면 네네.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타국에서 일어나는 자국민에 대한 예. 금융 정보라든지 납세 정보, 이런 재산 현황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군요. 장점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당국이요 지난해 10월에는 역외소득 재산 자진 신고제를 네. 도입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신고가 잘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그 10월부터 올해 지금 지난달 3월 30일까지 6개월간 예. 그 역외의 소득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하면 그다음에 과태료라든지 형사처벌을 감면해주겠다 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지금 그게 이제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그 최종 어떤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대보다는 적게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보다는 이제는 보다 더 이제 강력한 어떤 법적인 규제로 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도 이제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이라는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역외탁세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법의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게 되는 건데 끝으로 근본적으로 역외탁세 같은 이런 검은 돈의 흐름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해법이 필요하다. 네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과거에는 또 그렇고 이번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계좌를 이용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나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에 대해서 좀 게을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범죄는 이제는 국가적인 금융 범죄라고 볼 때 크게 처벌하는 그러한 규정이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